점수가 뭐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이 정도 갈 점수인데 그래도 한번 서울대를 한 곳은 꼭 쓰고 싶다 하면 써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서울대학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서울대학교는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그리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을 100으로 하고 있어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수능 80에 실기 20이고요. 미술대학의 공예과와 디자인과는 수능으로 10배수를 선발해서 수능 40에 면접 30, 통합실기평가 30으로 수능의 비중이 좀 적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예과나 디자인과 학생들의 합격자들 성적대를 보면요. 그냥 다 5, 1등급이에요. 5, 1등급이고 몇 번 제가 이제 요 면접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절대 여기 공예과나 디자인학과가 3등급을 막 몇 개 받았는데 갈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직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달라요. 요 체육교육과는 당연히 그 교육과니까 교직적성 인성 면접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기평가가 별도로 또 있는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의과대학은 어떨까요? 의과대학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 결격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결격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 애들은 수능 점수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성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성 인성 면접에서 수능 만점에도 탈락하는 경우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적도 있고요.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을 보시면 미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영 비율이 국어 100, 수학 120, 그다음에 사과탐 직업 탐구가 8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아직 안 나는데 영어는 가산점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국어가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다. 그다음에 수학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에 1.2를 곱한다. 그러니까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 점수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형이 산출 기준 모집 대학인 단위에 나형 학생이 지원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 대신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표준 점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제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요. 영어 영역은 1등급은 감점 없음, 2등급부터 0.5점씩 4등 감점, 그러니까 가점제가 아니라 감점제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0.5점도 크다라고 봐야겠죠. 0.5점도 크고 총 환산 점수가 몇 점이고 그래서 내가 몇 %를 감점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쉽지는 않았어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고 게다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가 워낙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까지 감점 없고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 감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도 2등급 이내 감점 없음, 3등급부터 0.5점씩 차등 감점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감점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산출할 때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아까 위에서 봤던 거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이거 필수예요. 문과에서 특히 필수고 이것을 감점 점수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문과 학생들은 반드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산하여 여기서는 아까 그 세 개 국어, 수학, 탐구는 이제 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감점으로 딱딱딱 해서 합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대학의 경우는요. 수학이 안 들어가고 국어 100에 사과탐 1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학은 감점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좀 독특하게. 수학은 감점으로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역이 다 반영은 되는데 수학을 예를 들어 5등급 받았을 때 감점폭이 0.8점 정도라면 이거는 영어를 3등급 받았을 때보다 더 감점폭이 적죠. 그래서 그 점을 반영하셔서 너가 아무리 이제 미술을 한다고 해서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 이게 딱 중간이니까 5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서울대학교는 되게 길어요. 다른 학교는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안에 반영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체교과나 그다음 미술대학 이런 게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지원한지를 잘 보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범대학 교직적성 인성면접은 이제 전 지원자. 이게 약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그 교직적성의 그냥 그 교직적성 그 자체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평생에 한 번은 서울대를 써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고, 이걸 뭐 제가 5등급인 사람들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점수가 뭐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이 정도 갈 점수인데 그래도 한번 서울대를 한 곳은 꼭 쓰고 싶다 하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실기가 있고요. 의과대학은 적성 인성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이제 언급에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서 20분 내외로 면접을 보는데 정말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고, 인원수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계속 서울대를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684명을 선발했어요. 근데 올해 딱 10% 정도를 늘렸더라고요. 자, 이게 올해 건데요. 751명으로 10% 정도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군별로 이제 인원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요. 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을 이제 뭉뚱그려서 46명을 한 번에 선발하고요. 사과대학은 쪼개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독특한 점은 인류학과는 정시에서 선발을 안 하고, 또 언론정보학과도 정시에서 선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수시 2월 인원이 있으면 선발할 수 있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나온다는 건 뭐 불가능에 가깝고 3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 그 다음에 통계학과는 또 선발 안 하네요. 그리고 물리천문학부는 두 개로 나눠서 물리학 천문학 전공인데 여기가 예전에 입결이 좀 낮았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썼었는데 지금 인원수 자체를 많이 줄여버렸죠. 화학부 11명, 생명과학부 10명, 지구환경과학부 5명. 그 다음에 간호대학 딱 10명만 뽑네요. 경영대학을 많이 뽑습니다. 58명. 결국 이제 문과 중 최상위 학생들 58명 줄 세워서 다 쓰겠죠. 그리고 공과대학은 특별하게 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학과는 없는데 기계공학부가 29명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저항공학과는 또 이제 정시에 선발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시에서 선발 안 하는 학과들이 좀 많아요. 원자핵공학과를 4명 선발하고요. 이제 조선해양공학과가 입결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제 11명. 근데 요거 올해는 입결이 올라갑니다.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조선 이런 쪽이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조선해양 쪽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서 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쓰면 올해는 입결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뭐 문과로 분류되는 농경제사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로 분류되는 식물생산, 산림과학, 식물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자, 아까 우리가 열심히 봤던 미술대학인데요.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는 지금 안 뽑는다고 돼 있고 이 두 개 학과만 뽑는데 이 두 개 학과도 수능으로 10배수하고 실제 수능은 40% 들어간다. 자, 그리고 교육학과입니다. 근데 교육학과는 요 체육교육과 22명 선발을 꽤 많이 하죠. 여기만 따로 뭐 실기를 본다고 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인성적성 면접을 보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교육학과, 도거교육과, 그다음에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는 지금 정시 선발 인원이 따로 튀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있을 때만 인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은 소비자아동학부 안에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을 아예 또 나눠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식품영양학과 10명, 의료학과 8명. 네, 그리고 수의학과가 또 있습니다. 6명. 의예과가 30명이나 선발하네요. 30명이나. 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는 여기 없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그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2라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보통 장애인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 학생들은 아예 여기 TO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가 5명 정시 선발을 하네요. 네, 해서 요 통합과정, 요 치의학과는 학사 3년에 석사과정 4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대학교를 4년제로 다니는데 여기는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이 3년, 그 다음에 석사과정이 4년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 개업도 할 수 있고 뭐 보통 서울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대학병원으로 많이 가시죠. 네, 해서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은 2, 이 2 전형은 상환 인원만 써놨고 실제로 저 인원을 다 뽑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좀 독특한 게 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환산법을 다르게 해서 13명, 3명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나형인 학생 13명,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을 9명 선발한다고 합니다. 와, 체육교육과인데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진짜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생활과학대학 의료학과, 국어, 수학나,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 한문, 수능 응시자는 모집 인원의 50%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인문대학의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일반 전형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이픈으로 그어져 있던 그런 학교들은 수능 2월 인원이 있으면 1명이나 뭐 2명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고 3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의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알아봤고요. 서울대학교의 점수 환산법, 그 다음에 뭐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미술대학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환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